안녕하십니까, 우용표 작가입니다. 제가 이번에 읽어봤던 책은 퍼셉션 마케팅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광고 문구를 보면 아는 것을 팔리는 것으로 바꾸는 기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 말이 굉장히 이 책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정해본 제목은 같은 제품이라도 다르게 파는 마케팅 기법이란 건데요. 내용을 한번 먼저 짧게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분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퍼셉션 마케팅, 이 책은 같은 제품을 좀 다르게 파는 방법,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퍼셉션, 어떻게 인식되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이겁니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만든 제조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와는 반대로 그 제품을 써보거나 아니면 그 제품을 사용해 볼 사람들이 이건 이거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랑 다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책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동 스쿠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서 쓰이는 것, 그러니까 모터 달려있고 바퀴 달려있고 하는 거의 측면에서요. 그런데 이게 약간의 그 컨셉을 달리하면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요새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동 스쿠터로 이제 변경되는 거. 그러니까 이 제품의 기본적인 기능은 같지만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이 판매가 달라진다, 그리고 고객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게 이 퍼셉션 마케팅이라는 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아저씨들에게 사탕을 판 일본의 어떤 그 사탕 그 브랜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탕이 숙취 해소에 좋더라, 포도당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이걸 쭉쭉 빨기만 해도 숙취가 해소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여명 808 컨디션 이런 것처럼 숙취 해소용으로 사탕이 잘 팔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퍼셉션,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좀 잔혹한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이거는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식을 할 때 쟤는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기업 차원에서 좀 관점을 바꿔보면, 이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 상표는 어떤 겁니다 라고 아무리 그 브랜드 제조사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인식시키고 싶어도 실제로 사람들이 저 브랜드의 어떤 상품은 어떻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퍼셉션 마케팅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가 이게 높다고 해서 그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도 역시 그 중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책의 중반에 보면은 이 차은우라는 정말 잘생긴 모델이 CF 모델이 되자 판매량이 급증한 그런 슬픈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요약이었고요.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퍼셉션의 정체, 이렇게 어떤 기본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45년 전통의 모리나가 제가가 출시해 2019년 히트한 사탕 모리나가 라무네를 꼽을 수 있다. 이 제품의 인기 모리에도 알고 보면 퍼셉션이 관련되어 있다. 시작은 5년 전에 화제가 된 입소문이었다. 라무네 사탕이 숙취 해소에 좋다, 이 소문이 언론에 소개되고 한 의사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포도당 함유율이 90%인 모리나가 라무네에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라고 추천하면서 소문은 순식간에 번졌다. 당시 사람들은 모리나가 제가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나 먹는 과자를 떠올렸다. 여기에 숙취 해소에 좋다라는 새로운 퍼셉션이 등장했고, 이를 반전 매력으로 받아들인 소비자들이 입소문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보통 그냥 사탕, 과자 이런 거면은 그냥 아이들이 먹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포도당이 잔뜩 들어가서 먹어보니까 이거는 숙취 해소에 좋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의 많은 그 아저씨들이 숙취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사탕 쭉쭉 빨고 그렇게 했었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책에서 보면은, 이게 어른들을 위해서 디자인도 바꿔보고 색깔도 바꿔보고 했는데 그건 잘 안 됐었고, 맨 처음에 그 초기 모델에서 이 사이즈만 크게 늘린, 그러니까 눈깔 사탕 이렇게 대형 사이즈 요걸 만들어서 판매가 잘 됐다고 하니까요. 그 점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재밌게 한번 관련 자료를 공부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퍼셉션의 정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가능한 빨리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 이때 집단을 구분하고 카테고리를 나누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기존에 있던 집단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이해하기도 훨씬 쉽다. 이런 심리를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집단으로 보이는지에 따라 퍼셉션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전동 휠체어를 들 수 있다. 전동 휠체어는 기술의 발달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다. 성능과 디자인 같은 요소는 같아도 이 제품의 카테고리를 환자나 장애인 제품으로 분류하면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보조 제품이 되고 1인용 이동수단으로 분류하면 차세대 이동수단이 된다. 이처럼 제품이 포함되는 카테고리에 따라서 세상의 퍼셉션이 크게 달라진다. 자, 이 부분은 약간 저는 좀 우울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윗부분에 있는 퍼셉션의 정체, 그러니까 저자가 설명해주는 처음과 두 번째 줄을 보면 사람은 무언가를 보고 들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한다. 또한 가능한 빨리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한다. 바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금방 이해하려는 게 결국 쌓이다 보면은 편견 아니면은 그런 색안경 이런 걸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사람이 노력을 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여보려고 하는 어떤 그 활동에는 굉장히 그 뇌의 에너지를 많이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싫다. 그냥 백인은 어때? 흑인은 어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어떤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관상 보면 다 안다.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고향이 어디냐, 경상도냐, 전라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당을 이제 지지하겠구나 이런 것도 이렇게 쌓인 편견에 의한 어떤 그 노력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른 내용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셉션의 활용이란 부분인데요. 퍼셉션과 브랜드는 서로 양극단에 존재한다. 당신이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것이 브랜드라면 퍼셉션은 세상과 소비자가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낸다. 둘 사이엔 항상 차이가 존재한다. 열심히 한 일인데 왜 다들 알아주지 않을까? 사회 초년생들의 푸념처럼 들리는 이 질문이 바로 브랜드와 퍼셉션 사이에 존재하는 딜레마이자 수많은 기업과 조직이 해결해야 할 마케팅 과제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잘 아시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또는 각 개인 사회초년생들은 나는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이 제품을 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이런 어떤 섭섭함, 아쉬움을 가지는 게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한번 고려하고 검토하고 만약에 잘못된 것 같으면 전략을 바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케팅 이론에서 보면은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올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의 머릿속에 위치를 시킬 것인가, 이렇게 또 고민하는 어떤 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션 그리고 포지셔닝 이게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이 책에 실제 이제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사례들을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퍼셉션 마케팅 사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우노라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큰 성인 남자, 예를 들어 저 같은 어떤 성인 남자가 얼굴에 이제 화장품을 바른다. 로션은 이제 바르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비크림을 바른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심정적으로 쉽게 그렇게 좀 발라볼까 하는 생각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자가 무슨 화장품이야라고 하는 그런 아저씨 같은, 저는 아저씨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의 어떤 판매 전략은 당신을 더 예뻐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화장품은 말입니다. 사회초년생분들, 젊은 남성인분들 나중에 취업 면접 보러 갈 때 다른 거 준비하실 것도 많은데 이 얼굴까지 신경 쓰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혹시 면접에 늦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비비크림은 한 번씩 발라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에서의 첫 인상을 좋게 하는 또는 면접을 할 때 면접관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어떤 도구로서 이렇게
인식을 시켰다라는 거고, 이게 성공을 해서 이 우노사의 비비크림은 뭐 사회생활의 어떤 성공적인 출발을 위한 어떤 기본 단계 뭐 이렇게 인식하는 데 성공을 해서 판매량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옆에는 어떤 제품인지 아실 겁니다. 그 고프로,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산악 자전거를 탈 때 막 머리에 달고 막 덜덜덜덜 떨리면서 이렇게 산 타고, 아니면은 뭐 높은 산에서 이렇게 낙하산 메고 점프하면서 이렇게 풍경들을 다 이렇게 찍고, 이런 어떤 그 익스트림 스포츠용으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프로라는 곳이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려 했을 때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제품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위한 제품 카메라인데, 일본은 미국에 비해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이건 분명히 판매량을 많이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컨셉을 바꿨냐라고 했을 때,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찍기 위한 미니 카메라라는 용도로 인식을 시켜서 또 판매량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풍경이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계곡 앞에서 이왕이면 고프로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건 인스타그램용입니다. 라고 인식을 시켜서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하니까요. 그 점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약간 슬픈 사례가 나옵니다. 이 다슈 샴푸, 다슈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맨 처음에 이 배우, 류준열 배우를 모델로 써서 남성들을 위한 어떤 남성 제품으로 인식을 시켰었는데, 이 판매량이 그다지 만족스럽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우연히 어떤 기회로 옆에 이 모든 남자들의 그 뭐라고 할까요? 이 닮고 싶은 대상, 저런 얼굴 가지면은 정말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을 사는 그 차은우 배우가 우연히 저 다슈 샴푸를 선전했는데 굉장히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다시 요 화장품 브랜드가 저 차은우 씨 우리 계약합시다, 뭐 모델이 돼주세요 해가지고 실제로 굉장히 그 판매 신장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생각할 때는 아니 그 남자들은 그냥 기능만 보고 이렇게 제품을 선택할 텐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류준열 씨에겐 미안하지만 맨 처음에 류준열 씨가 광고를 했을 때 저 다슈 상품은 말 그대로 그냥 두피 샴푸의 기능으로서, 그러니까 이 탈모가 걱정되는 분들이 이제 제품을 사는 그런 컨셉의 제품이었는데, 그 옆에 차은우 씨를 옮겨가면서 이거는 탈모가 걱정되는 거가 아니라 정말 멋있어지기 위한, 그리고 저렇게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샴푸로서 이렇게 제품의 그 퍼셉션, 그러니까 인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죠. 개념이 달라지게 되니까 판매량이 훨씬 늘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외모가 이렇게 판매량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 이건 옳은 방향은 아니지만 실제로 현실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씁쓸한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례 보겠습니다. 이건 퍼셉션 마케팅의 어떤 원적격, 아니면은 옛날 우리나라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는 거는 MSG를 넣지 않은 맛이 훨씬 깔끔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조미료 선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40, 50대 중년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MSG를 이렇게 음식에 넣으면 큰일 나는 줄 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MSG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다지 많이 쓰이지가 않는 어떤 그 화학 조미료인데요. 알고 보면은 인체에 전혀 유해하지 않은 그냥 맛을 돋궈주는 아주 좋은 조미료인데, 워낙에 그 인식이 깊이 박혀 있어서 아직까지도 MSG라고 하는 거는 깊이 되는 어떤 그 식품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품을 할 때 우리 제품에 MSG를 넣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벌써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넣지 않으면 좋은 거, 넣으면 나쁜 거, 이렇게 딱 구분짓는,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MSG를 넣지 않았다라는 하는 문구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어떤 사례가 있었고요. 그 옆에도 이제 비슷합니다. MSG를 넣지 않았습니다와 마찬가지로 그 옆에 어떤 그 커피 브랜드에서는 우리 커피에는 카제인 나트륨을 넣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전에는 사실은 뭐 커피가 뭐 프림이 뭐가 있고 설탕이 뭐가 있고 무슨 원료까지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냥 뭐 기존의 커피 선전들은 뭐 깊고 풍부한 막 이렇게 막 모락모락 연기 올라가면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이렇게 커피 한 잔의 여유 뭐 이렇게 커피를 이제 광고했었잖아요. 그런데 요 해당 브랜드는
우리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우리는 나쁜 성분은 안 넣었어 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성분이 카제인 나트륨이다 라고 하는 게 시초였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고 보니 이것도 역시 MSG와 마찬가지로 인체에 나쁜 건 아니다, 맛을 돋궈주는 거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카제인 나트륨 하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퍼셉션, 이거는 우리는 나쁜 성분을 빼서 우리는 좋은 어떤 제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사실 윤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 내 입장의 브랜드인 거고,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시켜주는 어떤 퍼셉션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와 퍼셉션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저자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치인들이 막말을 쏟아낼 때 오히려 이제 열광하는 그런 그 강성 지지층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퍼셉션 마케팅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나의 삶을 바꿔줄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과격한 말을 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되는 입장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저렇게 막말을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싸워주는구나, 저렇게 격하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치인들이 따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미 퍼셉션 마케팅의 어떤 달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 뭔가 내 욕심을 차리려고 뭐 국회의원에도 나가고 뭘 하고 이게 정치적인 활동을 할 때 항상 입에 붙이는 말 있잖아요.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아까 그 MSG나 카제인 나트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요약은 이렇습니다. 퍼셉션 때문에 이 성공파리 유튜버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요새는 뭐 여러 가지 그 성공파리 유튜버들, 성공파리 강의를 파는 사람들이 이게 저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뭐 흑수저에서 금수저 된 게 아니라 흑수저이고 아직 흑수저네. 근데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비싼 외제차 스포츠카 타고 사진 찍고 거짓말한 거네 라고 이렇게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좋은 사람, 본받을 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흑수저였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의 비법이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면은 저 사람한테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지금도 유튜브에서는 성공파리 유튜버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여러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보통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배우가 나와서 주식 강의를 합니다. 저만 따라하세요.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사회에 해로운 어떤 상황이기는 한데, 어떤 퍼셉션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걸 교묘히 잘 활용을 해서 좀 악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값은 18,000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굳이 저는 좀 강요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식의 책 요약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다음에 찾아오시기에 편하실 겁니다. 제가 워낙 쪼렙이라서 이 검색을 하거나 해서 잘 안 찾아지실 테니까요. 한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퍼셉션 마케팅 책의 요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